안녕하세요. 손희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만점 초등사회. 자, 오늘 사회 전문가 손희쌤과 함께 또 영양만점 사회를 통해서 튼튼하게 사회 실력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민주정치의 원리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갈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민주정치의 원리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기본적으로 배워두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배워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실은 중학교 언니 오빠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EBS에서 이 국회, 정부, 법원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아 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선생님."이라고 쌤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만약 선생님이 요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고 나면 나중에 선생님을 EBS에서 중학 사회를 공부할 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처음 배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국민주권과 국회. 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영양소들을 뽑아 볼까요? 주권,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국회, 법, 예산, 국정감사. 자, 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민주 정치의 원리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민주 정치는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는 걸 핵심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는 국민 주권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 원리들을 좀 살펴보시면 돼요.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자, 그래서 먼저 이 권력 분립에 따라서 국가 기관들을 국회, 정부, 법원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의 이 여러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을 말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데요. 입법부가 바로 국회,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가 바로 정부를 뜻하고요. 사법부가 바로 법원을 뜻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그때그때 수업을 할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민 주권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자,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 국민 주권, 나라의 국민인 우리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국민 주권의 의미는 바로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바로 이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헌법, 국가 최고의 법이죠. 이 헌법에 국민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쓰여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헌법에 왜 국민주권을 이렇게 명시해 두었을까요? 바로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써 놓음으로써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강, 2강, 3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건데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왔습니다. 이 모든 정치 발전의 과정은요, 국민이 바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소수 몇몇의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려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를 하고 이 전국적으로 많은 민주화 시위들이 이제 일어나며 많은 이들이 또 죽거나 다치기도 했어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민 주권이 지켜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켰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1972년에 있었던 바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계속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때에도 많은 이 국민들이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언론을 통제하고 뭐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또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었죠. 자, 이를 막기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이 노력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 만약 우리가 이 내 나라의 주인, 국민의 주권의 의식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한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 기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두고 권력을 나누어서 분산시켜 두고 있는데요. 자, 그중 제일 처음으로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회, 입법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입법은 법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부라고도 부르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 국회인데요. 이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됩니다.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는데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이렇게도 불리죠. 2020년 4월에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한 표를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았죠. 자, 이렇게 뽑힌 우리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또는 고치기도 하고요. 사회 실정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없어진 법은 없애기도 합니다. 또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이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할지를 써온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은 또 어떻게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 검토하는 것이 바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또 예산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를 확정해 주는 것이죠. 또한 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공무원에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해요. 자, 이처럼 국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자,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인의 반 친구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대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국회에서 이 관련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법을 만들고 또 이 정부에다가는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또한 정부가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고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 본 친구들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건물에 많은 기둥이 세워져 있고 또 지붕에는 이 동그란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 돔형이라고 하죠. 이 돔형의 지붕이 탁 하늘색으로 덮여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요. 이 건물을 잘 또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여러 문제에서 이 국회의원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딱 보여주고 이곳에서 이뤄지는 일들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는 법을 만드는 일,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 정부를 살펴보는 일들을 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민주적 이 의사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그중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본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주권,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권이 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헌법 제1조 2항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들로부터 나온다 라고 쓰여 있었죠. 바로 국민입니다. 맞아요. 우리 국민. 자, 그리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을 살펴봤었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국가기관 가운데 두 글자로 된 국가기관? 정답은 국회입니다. 실은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이 모두 두 글자인데 선생님이 힌트를 너무 이상하게 줬네요. 아무튼 국회의원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이렇게만 해도 국회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국민주권과 국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나볼 건데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어디게요, 여러분? 자, 그래요. 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7강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